파트 2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2는 4장, 5장,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2는 단일 접속 서버 구현하기입니다. 단일 접속 서버 구현하기는 일단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것이 모두 완료가 된 다음에 다음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 요구를 해올 때는 서비스 처리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 3에서 다중접속 서버 구현을 통해서 포크나 스레드 등의 OS의 기능들을 통해서 다중접속 서버하는 구조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우선 파트 2에서는 4장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TCP 소켓 프로그래밍, UDP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파트 1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프로세스 하나에서 소켓 페어 함수를 이용해서 소켓 프로그램을 구현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켓 페어 함수는 파트 1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켓 페어를 통해서 두 개의 소켓을 동시에 생성을 하고 이 두 개의 소켓은 두 개의 소켓을 연결까지 형성해주는 소켓 프로그램 함수입니다. 소켓 페어를 이용해서 소켓 SD0 여기서 SD1 두 개의 소켓을 생성을 하고 생성된 두 개의 소켓을 통해서 read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켓을 생성한다는 것은 해당 소켓과 관련된 샌드 버퍼와 리시브 버퍼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write를 통해서 사용자 버퍼에 있는 내용, 사용자 공간에 있는 내용을 커널에 있는 샌드 버퍼에 저장을 해주면 저장된 내용을 커널의 TCP IP는 커널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 소켓의 리시브 버퍼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시브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read 함수를 부를 때마다 해당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사용자 버퍼 쪽으로 카피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소켓 간의 자료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프로세스 간의 소켓 페어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포크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소켓 페어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소켓을 생성을 하고 두 개의 소켓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크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카피합니다.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모 프로세스에 있는 모든 이미지,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코드, 스택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성했던 두 개의 소켓 페어로 생성했던 두 개의 소켓에 대한 내용까지가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에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디스크립터 테이블도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따라서 커널에 있는 이 소켓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된 이후에 두 프로세스 간에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간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드와 라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켓 페어 함수는 하나의 프로세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만
프로세스 간에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고 두 개의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된 두 개의 컴퓨터 간에 각각의 컴퓨터에 있는 프로세스 간의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컴퓨터 A와 컴퓨터 B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 컴퓨터 안에는 소켓 통신을 하는 응용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각 응용 프로세스는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소켓을 각각 생성을 하고 각각의 소켓은 자료를 주고받는 샌드 버퍼와 리시브 버퍼를 동시에 생성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소켓을 통해서 응용 프로세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파트 2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파트 1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 목록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런 구조의 일부를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각각의 함수, 시스템 콜, 소켓 관련된 함수 호출과 인자, 절차들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 세밀한 절차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포트와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컴퓨터가 서비스를 주고받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포트와 서비스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 전화망과 인터넷 통신망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반 전화망에서 회사로 전화를 걸면 회사의 대표 전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는 각 컴퓨터에 IP 주소가 있습니다. 대표 전화를 통해 일반 전화망을 통해서 전화를 건 이후에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특정 내선 번호를 누르게 됩니다. 이 내선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통신망에서 포트 번호입니다. 이렇게 내선 번호를 통해서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고객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객 상담원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통신망에서 서버 측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는 고객이 원격지에서 전화를 통해서 요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고객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통신망에서 클라이언트 쪽 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원격지에 고객이 있고요. 고객은 해당 전화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이 응용 프로그램은 소켓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객은 전화망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대표 전화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인터넷 통신망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당 IP 주소로 연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표 전화를 통해서 연결된 서비스 요청은 서비스를 수행할 내선 번호를 누르게 되고요. 인터넷망에서도 IP 주소를 통해서 연결된 서비스 요청은 특정 포트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망에서는 포트 번호, 전화망에서는 내선 번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요청된 서비스는 해당 내선 번호에 연결된 전화에 연결된 상담원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고, 인터넷망에서는 해당 포트에 연결된 소켓을 통해서 해당 서버 측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전화망과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IP 주소, 포트 번호, 서버 측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쪽 응용 프로그램과 대응하는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와 서비스의 개념을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클라이언트 쪽에 웹 브라우저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 브라우저가 동작을 하고 있고, 서버 측에는 웹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나 IIS와 같은 웹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겠죠. 웹 서버는 소켓을 통해서 특정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 연결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의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의 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80번 포트로 전화를 걸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소켓을 통해서, 특정 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지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80번 포트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인터넷 네트워크 카드에는 IP 주소들이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웹 브라우저는 해당 서버에 웹 서비스를 요청받기 위해서는 서버의 IP 주소와 이 웹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는 서버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연결점, 컨택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택 포인트, 웹 브라우저는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하고, 그러면 해당 포트에는 특정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80번 포트의 경우는 웹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포트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컴퓨터에는 이렇게 2바이트로 된 여러 개의 포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트들 80번은 웹 서버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포트들은 서로 약속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포트의 0번부터 1023번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려진 포트, well-known 포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포트에는 검증되고 잘 알려진 서비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는 웹 서버가 사용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모든 서버에, 컴퓨터에 웹 서버를 동작시킬 경우에는 80번에 연결해서 동작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는 IANA라는 기관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IANA는 Internet Assigned Number Authority 해서 인터넷 할당번호 관리기관으로 서비스와 포트에 대한 규약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어떤 호스트도 동일한 포트로 연결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24번 3번 이후에 23번부터 49,151번까지는 등록된 포트, 레지스터드 포트에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게임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거나 메신저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상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1024에서 49,151번까지 중에 포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9,152번부터 제일 마지막 번인 65,535번까지는 동적 혹은 사적 포트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or 프라이빗 포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에 동적으로 포트를 생성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구간의 포트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IANA에서 포트들을 관리하는 이유는 인터넷에 부착되어 있는 대단히 많은 서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포트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규약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포트와 서비스에 대한 할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계열의 경우는 루트 밑에 etc services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파일 안에 어떤 서비스가 어떤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계열 역시 윈도우스의 시스템22 드라이버스 etc 서비스라는 파일을 살펴보시면 각종 포트와 서비스에 대한 할당 관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창을 보시면 리눅스에서 more라는 명령을 통해서 etc services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명 tcp-mux, 포트와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여기는 주석이고요. sync, null 이런 것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FTP를 보면 FTP라는 서비스는 21번 포트에 연결돼서 동작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1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CP 서비스의 경우에 21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텔넷의 경우는 23번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23번 텔넷 이거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FTP는 TCP 서비스를 제공하는 FTP는 21번 포트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파일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 그래서 21번 포트의 FTP 서비스가 반드시 동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FTP 데몬, FTP 서비스를 동작시키는 경우에 21번 포트로 할당하여 동작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 etc 서비스 파일, 포트와 서비스에 대한 할당 내역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more라는 명령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포트별 서비스 내역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etServeEnt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getServeEnt에 넘겨주는 인자는 void 없고요. 이거의 return 값은 구조체 serveEnt의 주소가 반환되게 됩니다. 구조체 serveEnt의 구조를 보면 네 가지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s_name 요거는 서비스의 공식 명칭이고요. 아까 FTP 이런 내용입니다. 서비스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s_aliases 이거는 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죠. 별명들입니다. 별명 aliases 별명 FTP의 다른 이름들을 이쪽에 문자열로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포트 번호 아까 21번, 23번, 80번 이 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를 얘기하고 있고요. s_proto 이거는 프로토콜입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TCP냐 UDP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지요. 자, 이 구조를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struct ent 구조에는 문자열 s_name이 있고요. s_aliases 이중 포인터죠. 그 다음에 s_port, s_prot 해서 네 개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자열들 1차원 문자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s_alias는 alias 0번부터 이렇게 2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문자열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s_port는 번호고요.
숫자고, 그 다음에 S 언더바 프로토도 TCP나 UDP와 같은 문자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getServEnt라는 함수를 부르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etc 서비스 파일 안에 있는 이런 한 엔트리, 하나의 목록을 반환값으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서비스 이름, 포트 번호, 프로토콜, 그 다음에 sync, null 이런 것 같은 aliases, 디스카드의 다른 이름들, 이런 것들이 구조체에 담겨져 반환되게 됩니다. 자,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포트별 서비스 내역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앞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getServEnt.c라는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조체 같은 그 servEnt 이런 구조체들은 netdb.h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라인에서 netdb.h를 include 하고 있습니다. 7번 라인에서 아까 getServEnt 요 ent를 받아올 주소체, 구조체에 대한 주소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번 라인부터 17번 라인까지 while문을 무한루프 돌면서 getServEnt 해서 그 구조체를 피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가 있을 동안 무한루프를 돌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P가 가리키는 것에 sname, 서비스 이름을 찍고요. 그 다음에 P 언더바 S 언더바 포트 해서 포트를 찍고요. 그 다음에 P 언더바 프로토콜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트 번호를 찍을 때 N2HS 해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포트 번호를 호스트 방식, 그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에서 그 정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빅 엔디안 방식으로 바꿔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빅 엔디안을 호스트 방식으로 바꿔서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N2HS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 TP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트 번호를 찍을 때 N2HS, short, 이게 2바이트이기 때문에 S라는 걸 쓰게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변환해서 찍는다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5번 라인은 여기서는 얼라이어스, 별명들을 찍습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for n0부터 얼라이어스를 뺑뺑 돌면서 루프를 돌면서 널이 아닐 동안 얼라이어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 디스카드의 경우에 sync, null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여러 개의 얼라이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찍는 겁니다. 요걸 찍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찍고 있는 거죠. sname 찍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찍고 프로톤 찍고 그 다음에 얼라이어스들을 돌아가면서 찍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려주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현재 포트가 어떤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실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타임 경우는 13번, 에코인 경우는 7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포트와 거기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